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취재해온 박민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이처럼 재판이 파행을 빚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월요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과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재판은요, 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뒤 첫 재판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어제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국선 변호인을 정하기로 했는데 재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이 없습니다. 기존 변호인단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그만둬 버렸고 새로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돼 있거나 법정형이 3년 이상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인 없이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뇌물수수 혐의만 법정형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건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을 맡겠다고 나설 변호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원칙은 피고인당 1명이지만 사건 규모 등을 감안해서 여러 명을 선정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정해진 국선 변호인조차도 만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접견도 못한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해서 제대로 변론할 수는 없겠죠. 이런 이유들로 국선 변호사들도 선뜻 사건을 맡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에 걸리는 시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 기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할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선 변호인이 준비가 되면 그때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기록만 10만 쪽이 넘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이 재판 기록들까지 하면 검토해야 할 것이 그야말로 유례 없이 많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준비 기간은 몇 주 이상 걸릴 걸로 보이고요. 어제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서 공범 최순실 씨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없이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까지 4차례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 걸석 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걸석 재판의 경우에 상당히 조건을 까다롭게 정해놨습니다. 이 조건은요, 재판 날짜를 정확하게 통보하고 또 2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구치소에서 버티는 피고인을 법원이 강제로 데려오는 걸 실패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 정당성에 흠집 내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때문에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이 되는데 그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선고는 내년까지 재판이 진행돼서 내년에야 비로소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뇌물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서 구속기간 만료일인 4월 16일까지는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변수는 그러나 많습니다. 걸석 재판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재판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고요. 반대로 재판부가 최대한 박 전 대통령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처럼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 재판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이 재판 보이콧이 양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정 안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퉈야지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흔들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건 피고인으로서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판이 지연되는 만큼 늘어나는 구금일수, 이 불이익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내면서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나아가서 자신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려서 걸석 재판으로 재판이 이어진다면 유죄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